전도서 2장 18절, 저는 여기가 이제 기억의 승?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되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지를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제가 이제 솔로몬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뤄 놓은 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역사상 제국의 지혜의 왕,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환, 엄청난 걸 해놓는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니까 그저 억울하게 그지없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게 다 세상에서 하는 어떠가 수고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억울하신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일터에서의 조직 문화, 제가 강의 잘 안 하는 건데 이번에 계속 CEO 스쿨들을 다른 데서 하면서 기억의 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 한번 같이 나눠보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기업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전략을 하죠.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사업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이제 사업 전략, 비즈니스 전략, 사업 전략.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조직 전략이죠. 조직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진짜 조직을 팀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관료제로 가야 돼? 어떤 조직제로 가져가서 조직 구성, 사업 전략에 따라서 조직 전략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의 하나가 조직 문화 전략이에요. 조직 문화 전략.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 전략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히 작은 기업, 스몰 비즈니스 기업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 저희가 한번 볼까요?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의 문화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님이 가져오면서 되게 일본에 됐고, 되게 개인주의로 돼 있고, 계속 엘리트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현대건설은, 현대는 뭐 건설뿐만이 아니라 거의 건설 문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자고 나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최근에 한화는 김승현 회장님이 되면서 그 조직은, 거기는 뭐 골프장만 가봐도 다들 막 그렇게 회장님 모시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있잖아요. 뭐 여기서 강의하기는 그렇지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LG에 가면 되게 황소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인화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업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슈 제기가 제가 항상 하는 거죠. 모든 기업은 장사에서부터 시작하죠. 장사라고 하는 거,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에서부터, 이제 장사와 비즈니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비즈니스의 장사는 그날 내가 좋은 상품 들어오고 내가 좋은 상품 가지고 있으면 잘하는 건데,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며칠 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이제 저는 비즈니스 경영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경영 비즈니스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CEO들이 꼭 기업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죠. 다음 세대.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다음 세대의 섬김, 다음 세대를 섬겨가면서 우리가 독립하면서 계승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좋은 인재, 회사를, 자연 같은 기업 앞으로 100년, 200년까지 가려면 그 인사가 저는 잘 돼야 되는데, 혹시 이 인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이 항상 상충이 되죠.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단어,
기억의 승이라고 하는 단어. 요 세 가지의 단어들로 돼 있는데 세습. 우리가 챗 GTP에 쳐보면 세속, 상세습. 우리가 뭐 세습하면 김정일 부자 세속 뭐 이게 돼 있어서 되게 네거티브한 단어로 많이들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고 기억의 승.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강의를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1세대로서 오늘 제가 고로시 BMC 1세대로서 사업을 해나가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미래를 생각하셔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자, 봅시다. 조직 문화예요. 오가니제이션 컬처. 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컬처. 한 조직이, 한 나라가 그죠? 사상이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 생활 양식,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정의를 하는데 조직 문화는 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별하는 공통적인 의미체계예요. shared meaning이죠. 그러니까 한 조직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구별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대하면 우리가 딱 들어있고 삼성하면 들어있고 LG하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뭐 쉽게 얘기하면 농심 같은 경우에 조직 문화 들어있어요. 농심의 조직 문화는 롯데하고 비슷해서 절대로 한번 들어오면 내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다니는데 삼성에 하시던 분이 가서 부회장을 하시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다시 바꿔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직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바꿔주는 걸 제가 컨설팅하면서 봤는데 자, 그러면 조직이라고 조직 내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초록색 그걸 보면 종업원들이 우리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나 시스템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일컬어 조직 문화라고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자, 모든 조직은 행위를 구성하는 기초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사건, 현재의 풍토, 업무 형식 그 속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은 비즈니스마다 특성이 좀 달라요. 그죠? 건설을 하는 조직 또는 R&D를 하는 조직, 서비스를 하는 조직, 굉장히 또 신세계라고 하는 조직은 또 다르고 그래서 유통업을 하는 조직.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조직 문화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 문화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 옆에 그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까. 특히 크리스찬 일터에서의 조직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조직 문화 뭐 작년에 우리 김인식 회장님이 그 조직에 가서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 조직 문화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대의 조직 문화는 무엇일까? 한번 조직 문화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조직 문화는 기업마다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기업의 조직 문화는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죠? 다양한 요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내부적인 거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 그리고 조직 문화는 제가 얘기하는 리더십하고 똑같아요. 리더의 수만큼 존재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리더십은 리더의 스타일은 리더의 수만큼 다 존재하는 것처럼 조직 문화도 회사의 수만큼 다 다르다. 다양하다. 비슷한 것 같지만 독특한 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직마다 업무하는 수행하는 방법, 개인의 자유, 특성,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조직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많은 젊은이들하고 제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 회사에 다니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조직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내부적으로 조직의 역사적 경험 되게 중요하죠.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조직의 구성의 목표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진짜 중요한데 상호작용이 잘 안 되잖아요. 인터랙션이 잘 안 돼요. 개인 조직 문화기 때문에 요즘은 또 스마트하고 개인적으로 일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요즘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인사나
뭐 기획이나 자본 권력이었잖아요. 특히 자본 권력. 그 다음에 지휘 권력이었어요. 내가 부장이야, 내가 임원이야, 지휘 권력. 요즘은요. 어제 신문 보셨어요? 상무님이 중앙일보에서 상무님이 영업팀장한테 야, 일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했더니 그거 제소해가지고 자기를 저거 했다고 했고, 어떤 팀장은 매일 오후에 반차를 써서 뭐 반려견을 키운다고 개가 아파서 그래서 휴가를 좀 너무 자주 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뭐 인권을 피해 당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CEO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일들을 하고, 특히 거기서 기자가 쓴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같이 나와서 일하게 되니까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꾸 컨플릭트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이. 혼자 일하고 혼자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전문성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성. 그 특히 전문성 권력은 여기 R&D도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남이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줘.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조직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전문성 권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상호 인터랙션을 하면서 특히 CEO가 어떤 조직 문화로 그걸 실어서 시너지를 내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전문성 권력, 특히 의류 산업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권력. 내가 만든 거를 너는 이해 못해. 제가 예전에 KBS에 가서 강의할 때 똑같았어요. 기자, PD, 그죠? 이런 영상 다 달라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보는 게, 조직 문화가 이제는 MZ세대로 하는 거, 스마트 시대로 개별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전문성 권력, 이것 때문에 각각이 사일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일로 아시죠? 곡물 저장 창고. 사일로는 곡물을 저장을 하는데 하나씩만 저장하는 거예요. 같이 저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사일로 조직이 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직 문화로 풀까? 특히 크리스찬 일터 조직 문화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그런데 한순간에 의도적으로 되지 않는다. 문화라고 하는 건 천천히 되는 거죠. 천천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갈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하면서 조직의 역사,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신념과 가치, 특히 믿는 거죠. 신념은 내가 믿는 거고 가치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의 기준,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경영 이념, 특히 CEO들이 하는, 창업자가 하는 경영 스타일이 많이 작동을 해요. 그 작용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코리아지탈의 조직 문화가 형성돼 있고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그 형성돼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또 좀 더 구체화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다양한 조직 문화 형태를 제가 한 4가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제일 많이 작용되는 게 스몰 비즈니스에, 그리고 창업자가 하면서 한 게 권력 중심 문화예요. 권력 중심 문화.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는 중앙에 위치한 권력이 원천이 되고 그 중심 인물로부터 권력과 영향력이 퍼져나가죠. 거미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거미줄에 딱 중앙에 거미가 있고, 그래서 이 거미가 전체적으로 그 조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직 문화, 권력 중심 조직 문화는 정치 권력이 되게 강해요. 정치적이죠. 되게 조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작동을 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들에 의해서 권력이 퍼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은 절차나 순수한 논리적 근거보다는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에게 특히 논리나 이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고 주위의 정치 권력은 그 중앙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승계형 조직 문화예요. 중심 인물이 승계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승계를 잘해야 돼요. 아까 인사 섬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스몰 비즈니스의 창업자가 하면서 하는 비즈니스의 첫 번째,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권력 중심 문화, 정치적 권력 특히. 그래서 근데 이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거미가 없어버리면, 거미가 힘을 약해버리거나 거미가 빠져버리면 거미줄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 힘이 없어지는, 잘 있다가 거미가 힘이 약해지거나 거미가 없어지면 어려워지는 이 조직 문화의 형태, 이 한 조직 문화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역할 중심 조직 문화예요. 두 번째 역할. 이 역할,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 문화라서 기둥을 잘 세우는 거죠. 집에 기둥을, 우리 회사의 기둥을. 이 조직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요. 역할과 기능, 너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인사, R&D, 그저 영업, 그 다음에 조직, 이렇게 그 기둥에 의해서 힘이 의지되고요. 기둥이 하는 일과 기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어떤 절차서, 일에 해야 되는 거, 우리 권한이양,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불명확하게 그냥 역할만 정의해 주면은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한쪽에서 너무 많이 돼서 한쪽 기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기둥이 자라지 않아요. 기둥이 다 낮아 있어. 이해되시죠? 기둥이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특히 논쟁이나 또는 문제 해결할 때 되게 바틀렉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꾸 그렇게 조직을 해놨다가도 우리 CEO들이 그걸 자꾸 풀어주느라고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직무성명서가, 그러니까 사람보다 어떤 직무에 대한 역할과 정의, 기능, 네가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조직에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권한이양이죠. 직무, 네가 해야 될 거를 다 정의해 놓고 그랬어요. 왜? 권력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휘 권력이 되게 중요한 권력. 그래서 위계질서, 상하, 이걸 되게 90년도에 우리 조직들을 생각하면 8, 90년대 지휘 권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런데 이 문화의, 조직 문화의 효율성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업무와의 효율화에 많이 초점을 맞췄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 특히 이제 이 조직이 구체적으로는 관료제 조직, 공무원 같은 조직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무원들에 가서, 우리 정재수 회장님 가서 일하기 어려운 게, 관공서 같은 데 일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이 기둥 간의 벽이 많아가지고 기둥을 자꾸 가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게 우리 기업에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면 잘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면 맺혀 있는 것처럼 역할과 책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안정해지는,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이 두 번째가 역할 중심 조직 문화고요.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매트릭스. 이게 이제 우리가 일 중심으로 많이, 과제 중심으로 막히는 유연한 조직 문화죠. 유연한 매트릭스 조직이죠.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일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조직.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팀장이 될 수 있고, 그 과제의 전문가가 되고. 매트릭스 조직 문화는 무엇보다도 과제야. 사람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요, 스마트하게 일하게 만들어주는 조직 문화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문화는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플랫해요. 유연하고 플렉시블하고 플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이라는 얘기는 계층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요즘 뭐 삼성도 그렇고 대부분 회사들이 플랫을 없애버리잖아요. 바로 하는 이런 것처럼 이 문화는 적응력이 매우 높아요. 적응력이. 특히 젊은이들한테도 되게 좋아지는 거고, 그룹이나 프로젝트, 제가 TFT, 타스크포스죠.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구성되거나 해체되거나 유지되거나, 이런 조직 문화, 특히 이 조직 문화는 상호 서로를 존중하는, 능력에 기초하는 거예요. 나이나 지위보다는 능력에 기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으로 일하기가 쉽고, 전문성보다는 반응 속도예요. 되게 반응 속도.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민감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통합하고 창조성 요구되는 것에 적절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문화를 가져가는 거, 이런 조직을 이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되게 필요할 거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덜 받죠. 왜냐하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무슨 얘기가 아닌 게 아니고 진짜 고객을 생각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유로운 조직 문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이제 매트리스 조직 문화로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은 기업에서는 참 하기 어려운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매트릭스 조직 문화, 유연한 조직 문화, 유연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앞에 조직을 막 딱 해서 1년 동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과제 중심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있는 개인주의 조직 문화죠. 이 문화는 원래는 변호사 집단, 프로젝트 컨설턴트 이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각각의 방들이 있고 자기가 자기 일만 하면 되고 맡은 일만 하면 되고,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원래는 인간 중심 조직 문화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간 중심. 근데 이게 인간 중심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요즘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직, 개인별 일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조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환경하고 IT 환경하고 스마트 환경하고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오로지 제가 써놨어요. 이게 조직이 점이지만 조직 안에 있기는 하지만 다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개별적으로 존재해. 이게 인터랙션이 되네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장같이 일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퇴직한 사람처럼 일할 거야. 그죠? 계속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개인은 조직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CEO도 제가 여기다는 안 써놨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파이어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조직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이래서 어느 정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징적인 부분, 이 부분도 조직 문화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소속감과 문화적 동질감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면 그나마 될 건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개인은 조직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개인은 자신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참여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요 개인주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많고, 이 조직 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길 것다. 이러한 종류의 문화를 유지하는 조직은,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어떤 성공 모델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조직 문화에 대한 현상, 네 번째 조직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은 이 개인주의, 이게 아니야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유지할까? 여기에서 퀘스천인데, 기업 문화는요, 궁극적으로 창업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창업가에 의해서. 이 조직 문화의 이론이 창업가. 삼성 보셨잖아요. 현대 안 바뀌나 아마. 그죠? LG, 그죠? 하나, 다 창업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창업가분들 다 창업가시잖아요. 그죠? 건대 배우님도 창업가시잖아. 그 창업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가가 일하는 나라는 스타일, 이런 거죠. 그래서 창업가는 우리 기업이 어떤 조직 문화가 구축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난 이런 조직 문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작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창업가의 경영 스타일이 은연중에 다 보이죠. 우리 회장님 하는 거 조직이 요직원들이 다 봐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학습 효과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조직 문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본인의 경영 스타일, 경영 이념 이런 것들이 좀 잡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좀 더 큰 기업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는 조심하면서 이 분야를 의도적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뒷모습이나 의사결정하는 걸 보고 계속 배우니까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죠? 의사결정. 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업의 조직 문화는 창업자의 경영 철학, 가치, 신념이 좀 반영되고 기업 전체의 문화로 잡히게 해야 돼서 그 분야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 문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순간에 잡히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특히 크리스찬 창업자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거죠. 완고한 믿음은 어찌 보면 그저 바리새인 같이 그저 남들에게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위선된 믿음은 또 되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기업, 직원이 행복한 기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문화를 구축할까? 이 부분들이 특히 크리스천 CEO들한테는 되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크리스천 CEO를 했어요. 아까 회장님 기도하셨지만 여기서 배운 일반 은총 가지고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특별 은총으로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여러분들은 더 우리는 더 섬기고 더 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우리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회사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창업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계승 발전돼야 돼요. 계승 발전. 그래서 세습이라고 하면 안 좋은 부분이 세습되는 거죠. 세습이라고 하는 거를 뒷페이지에 보면 제가 챗 GTP에 친 거예요. 기업 계승을 치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그 전 세대에서 받은 유산이나 지식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GTP에 제가 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전 세대에서 받은 거 한 사람이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이게 기업 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CEO들이 여기 30년 하셨고 40년 하셨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멘토 세대가 됐고 그러면 가정과 사회와 기업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기여할 건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기여된 게 조직에 어떤 것들이 계속 계승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만큼은 꼭 계승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여와 계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부터가 기여잖아요. 뭔가 세상에 기여했으면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도 계승해야 될 게 있고 조직에서도 계승할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어떻게 계승해서 그죠 모두가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노력 계승은 그냥 단절이 아니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이게 계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독립이 보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하고 바톤 터치하고 또 넘어온 것처럼 저는 계승은 바톤 터치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 창업가로서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세상에 뭘 기여하고 계승하면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까 이게 이제 오늘 던지는 저는 챌린지 포인트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아까 4가지 조직을 받고 창업가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구나. 이게 우리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성의 시간에서 성경 속에서 기업 계승 인물을 한번 제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기업 계승. 저는 이 질문할 때 첫 번째로 잡았던 게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딱 떠올렸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40년 이집트의 왕으로 배운 거.
그다음에 홀로 했던 거 마지막에 40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그죠? 이것들을 하면서 여호수아, 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하면, 그래서 제가 저희 경영 멘토, 영희 멘토 우리 목사님하고 영성이 멘토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더니 결론을 하나 딱 내주시더라고요. 제일 기억의 승의 대가는 예수님이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기여 계승자구나. 세상을 엄청 기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계승까지 시켜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이제 바울도 뽑아봤지만 우리 성경 속에서 계속 한번 이거는 개인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어떤 성경 속의 인물로 계속 이렇게 기여 계승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모세를 처음에 뽑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눔 주제입니다. 40분이 돼서 세 가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업 승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 앞으로 기업을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진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아까 고린도전 우리가 전도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억울하고 이게 아니고 더 해줄 수 있는 승계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우리 회사 조직 문화 전략은 무엇으로, 조직 문화는 뭘로 정의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봤으면 간단하게 좋겠고요. 두 번째, 나는 가정과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계승 발전시키고 싶은 건 뭘까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어떤 조직 문화를 같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같이 포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정치인이나 나의 생각은 무엇이지? 무엇을 조직만 선생님,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연수 같으니까요. 기업 승계를 일반적으로 2세 승계하든가, 본인을 통해서. 장계석 사장님은 기업에 쓰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2세 승계 저희 조에서는 전재영 회장님 각자의 회사는 어떤 조직 문화인가를 조금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전재영 회장님께서는 현재 권력 중심의 조직 문화인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하셨고요. 광경철 대표님은 현재 조직은 역할 중심의 조직 문화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거는 어떤 실천 사항으로 문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인사를 잘하자, 겸손하자, 자신감을 갖자, 정리정돈을 잘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함으로써 어떤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셨고, 권영세 박사님께서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어떤 조직 문화를 이뤄가는 것, 전문 경영인과 오너의 차이가 있는데, 또한 전문 경영인이 할 것인가 오너가 할 것인가에 따른 어떤 업종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로 이제 50년 전에 삼성과 유한양행이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는데, 유한양행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했고 삼성은 오너가 경영을 했는데, 전문 경영인은 임기 동안의 성과를 집중하게 되고 오너는 회사의 미래를 보게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어떤 격차가 벌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을 한다. 결국 이제 창업자로부터 어떤 조직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조직 문화가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강우 대표님께서도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정리를 해왔고, 어떤 회사가 만들어지고 정리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 가치관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사의 이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의 자제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회사 구성원 6명 중에 이제 2명만 결혼식을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결속력이었구나 하는 거를 느꼈었고 어떻게 하면은 회사 공간이 조금 회사 조직이 좀 더 삶의 어떤 바탕이 되고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인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대표님의 말씀만 한 가지씩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 승계에 대한 생각은 우리 김영만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업은 누가 해든 승계는 돼야 된다. 꼭 뭐 가족이나 자녀가 아니더라도 절대 승계에 대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가 아주 공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인식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이제 대기업 근무하시다가 또 몇 년 근무하시다가 나가시고 지금 창업하시고 이제 잘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인식 회장님의 자녀는 모범적인 그런 적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 그 김영란 회장님 같은 경우 아드님이 지금은 진짜 차근차근 진짜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계속 그 수업을 받는 상태라 모범적인 그 기업 승계는 사실 우리 김영만 회장님이나 김식 회장님 자녀분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정이나 사회에 기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김인식 회장님 말씀을 창세기 17장 7절 말씀으로 저희가 카톡에 좀 써놨고요. 자녀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그런 거.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그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크게 이제 저희가 기업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각 회사마다 크고 작지만은 저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조직 내에 사실 그 나만의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저희 쪽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네페스를 그 갔다가 저희가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 기업이나 또 대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이라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회사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그 조직 문화를 실패 사례입니다.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나는 그 믿음 생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CBMC 나온 데도 몇십 년 했는데 가정에서 아내는 나는 당신 CBMC 나가는 것도 싫다. 왜 그러냐? CBMC는 사귄 것 같고 또 아버님은 열심히 교회 나가서 교사도 하고 주사봉사도 하고 막 그런 데 들어가고 아들은 아버지 교회 나가서 가정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 왜 하나님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가정은 돌보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들으신 우리 그 이종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이 그 CBMC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편이시고 또 자녀분들은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가정은 진짜 여행 다닌 적도 없고 그다음에 아버지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그게 믿음까지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가족하고 가정을 살리는 조직이 훨씬 더 우선이 되지 않나
이게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짧은 동안에 되게 심도 있게 하셨어요. 그죠? 조마다 여기는 나눔 주제 1, 2, 3 했고 여기에 거 오늘 아까 얘기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쪽 조에서 두 번째 조에서 승계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창업의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가 거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던 것처럼 장사와 경영을 정의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나는 장사꾼인가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장사꾼인가는 나는 인건비를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조직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CEO가. 그리고 나는 인건비를 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경쟁하는 거에서는 나는 전 세계를 보지 않고 여기 안에 경쟁자들을 본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승계를 하려면 조직 내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 사람이 기업을 이끌고 가고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3년에서 5년이거든요. 3년에서 5년, 스타트업은 10년 보지만 3년에서 5년까지는 그래도 내가 끌고 가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진짜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쪽 조에서 얘기했던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진짜 그러면 이 조직에서 승계하려면 직원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진짜 행복해야지 되는데 방금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 크리스찬 기업이지만 교회에 가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명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평생 교사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한 독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독선이 되는 거가 돼버리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그렇게 되면 독선이 그런 것들을 독선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하나. 바리새인들이 독선을 가지고 예수님만 했던 것처럼. 또 하나는 잘못해서 위선이 돼버리는 CEO들이 위선이 돼버리는 게 많죠. 제일 애들이 제가 가르쳐준 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는데 무지하게 싸우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얘기 막 하고 가는데 청년들이 그럼 왜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설교가 어떻고 설교를 막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CEO들도 똑같이 독선과 위선에서 조금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직원들이 행복하게 하고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회사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를 여러분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기여하고 계승할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